안녕하셨습니까? 고교수 약초TV입니다. 오늘은 인삼의 최적 추출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소제목으로 홍삼은 36시간 추출할 때 최고로 기능성이 좋다. 이렇게 제가 소제목을 달았습니다. 우리가 인삼과 관련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거나 또는 산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특강을 할 경우에 질문이 많이 나오는데 그 질문 중에 가장 또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선생님 그 홍삼은 말이죠 몇 시간 좀 집에서 끓여서 먹으면 가장 그 약효가 좋아요. 그죠? 식품에서는 기능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은, 몇 시간을 끓여 먹으면 좋아요. 선생님, 우리는 백삼을 내가 선물 받은 게 있는데, 이거 몇 시간을 좀 끓여 먹으면 가장 약효가 좋을까요? 사실 우리 아버님이 지금 암 수술도 받고, 그래서 좀 이렇게 드리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 동영상에서 이와 같은 궁금증을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삼 특유 기능 성분 이렇게 해가지고 진세노사이드 RG3, RG5, RK1이라는 성분을 내가 지금 소개를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인삼 안에는 인삼 사포닌이라고 하는 성분이 배당체 형태로 존재한다라고 제가 인삼 성분과 양리라고 하는 그 동영상에서 제가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진세노사이드가 뭔가 이거부터 모르면 다시 초보로 돌아가서 그 인삼 성분과 양리 동영상 한번 보고 제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삼 사포닌을 진세노사이드라고 하는데 이 진세노사이드는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왼쪽에 진세노사이드 RB1의 구조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런 걸 배당체라고 합니다. 이 3번에 그 당이 결합되어 있고 20번에 이렇게 당이 결합되어 있는 이런 형태죠. 즉 유기화합물 구조, 트리테르펜, 사포닌의 당이 양쪽으로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연물에서는 이와 같이 당이 결합됨으로 해가지고 이 성분이 물에 녹을 수 있도록 되는 것이죠. 트리테르펜 이 구조 자체는 이것은 물에 녹지 않습니다. 사환성 이 트리테르펜은. 그러나 이렇게 당이 결합됨으로 해가지고 물에 녹을 수 있는 겁니다. 아마 저는 추정컨대 식물에 있어서 이것을 약으로 쓸 때에는 역시 도간사간과 같은 곳을 통해서 물에 녹아야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보내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가지 끝에 조직상해가 왔다, 얼었다 그러면 동해가 입었다 그러면 식물이 그쪽으로 뭔가 약을 보내고자 할 때 물에 녹을 수 있는 성분, 즉 그런 약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 식물은 이와 같이 사포닌, 즉 약효 성분에다가 이와 같이 당을 결합해서 물에 녹을 수 있도록 하지 않았을까, 창조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체 내에서 이와 같은 배당체 성분은 우리가 섭취했을 때 그대로 흡수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정설입니다. 이와 같은 연구를 최초로 시행한 분은 아마 일본의 하세가와라는 학자입니다. 이런 분들에 의해 가지고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여기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배당체에 당이 이 3번의 당 또 20번의 당 이런 것들이 유리되면서 우리 세포막에 잘 흡수될 수 있는 성분으로 전환된다. 결과적으로 장내 미생물의 영향이 없으면 이것이 그 흡수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물에 존재하는 인삼사포닌 성분은 그대로 흡수되지 않는다. 식물에 있어서는 물에 녹음으로 해가지고 약으로 쓸 수 있겠지만 인체에 들어와서는 인체의 세포막 인지질은
이와 같은 당이 이렇게 덕지덕지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서는 물에는 녹을지 몰라도 이것이 흡수가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세포막은 지질로 형성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생리학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당이 일부가 유리된 것이 쉽게 흡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삼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찌는 과정을 거쳐서 홍삼이나 흑삼으로 만들어서 지금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저장 기간을 길게 할 목적으로 최초에 이와 같은 가공을 시도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찌는 과정에서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의 일부가 유리가 됩니다. 최초에는 20번의 당이 유리가 돼서 3번의 포도당 2개만 남아있는 성분으로 됩니다. 이런 걸 진세노사이드 RG3라고 합니다. 이런 걸 홍삼 특이 성분이라고 하죠. 이것이 찌는 것을 반복할 때 우리는 이와 같이 20번 측세기 안에 이렇게 이중결합이 하나 더 형성되어 있는 RG5나 RK1 같은 성분으로 또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홍삼 사포닌 또는 흑삼 사포닌 이렇게 제가 같이 이름을 붙였지만 이와 같은 RG3나 RG5나 RK1 같은 것이 우리 세포에 잘 흡수되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성분들이 고농도로 함유되어 있는 추출물을 만드는 것이 이 진세노사이드 RG3나 RG5 이런 성분들이 가지고 있는 항암작용 또는 전이 억제 작용이라든가 이런 강력한 생리활성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압도 조정을 하고 항산화 활성도 가질 수 있는 이런 성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증습 과정에서만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도 당의 일부가 이렇게 유리가 된다. 그런 생물 전환에 의해서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발효홍삼이라든가 이런 것이 개발돼 나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기능성을 올리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단지 이 사포닌이라고 하는 것은 미생물을 터뜨려 죽이는 그런 강력한 또 물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포닌을 발효할 때 그냥 미생물을 사용해 가지고 할 때는 그것이 효과적으로 이행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미생물이 분비하는 그런 효소를 가지고 효소가스 분해를 통해 가지고 기능성 강화 방법으로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진세노사이드 RG3, RG5, RK1 같은 성분은 디올계, RB1과 같은 성분이 이와 같은 화학적인 구조적인 변화에 의해서 생기는 인공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와 같은 것은 추출 또는 발효 또는 증수 이와 같은 가공 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몇 시간 몇 도로 이것을 추출하느냐는 이 기능성이 얼마나 좋아지느냐 약효가 얼마나 좋아지느냐 하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동영상을 듣는 식품 가공업체나 또는 산업인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될 겁니다. 이것을 잘 모르고 주먹국으로 제품을 생산하면 우리 제품은 이런 RG3와 같은 홍삼 특이 성분이 고농도로 함유된 이런 추출물이다, 인삼이다 또는 홍삼이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타사 제품과의 차별성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추출 시간과 조건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홍삼입니다. 제가 실험을 통해서 100도씨 88 끓는 온도 내에서 물을 가지고 추출할 때 시간대별로 각 성분의 변화를 추적해 봤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연구는 오른쪽에 보이는 저널 오브 진생 리서치라고 하는 임팩트 팩터가 5.0에 달하는 SCI 논문 중에 천연물 논문 중에서는 세계 탑 레벨의 논문이 되겠습니다.
자랑스럽게도 이 논문이 우리나라에서 출판이 되는 논문입니다. 역시 우리나라는 고려인삼의 종주국으로서 천연물 분야에 탑 레벨의 SCI 논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 되겠습니다. 이 논문에서 제가 밝힌 바에 의하면 진세노사이드 RG3라고 하는 홍삼 투기 성분은 24시간 추출할 때 가장 농도가 높았습니다. 그러나 36시간 추출할 때에는 RG5 함량이 늘어나면서 최초의 RG3만 볼 때는 24시간 추출할 때 가장 좋은 조건이다 라고 논문에서는 피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밝혀지는 RG5, RK1과 같은 강력한 생열성, 양리작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 세 가지 성분을 총합한 그런 데이터를 우리가 검토해 볼 때는 36시간 추출할 때가 최적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 성분의 합이 6%가 넘어가는 함량입니다. 엑스트랙트 분말에 세 가지 성분이 6%가 넘어간다는 것은 굉장한 고농도의 그런 추출물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활성을 나타낼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홍삼을 추출할 때는 36시간 추출을 권합니다. 이것은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산업계에서 홍삼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RG3, RG5, RK1 이렇게 제가 기능 성분을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이것을 할 때 제가 전 동영상에서 우리나라 인삼의 승열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제가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미삼과 수삼과 산양삼은 승열작용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홍삼의 경우도 홍미삼의 양을 늘려나가면서 이 홍미삼과 동체 중심부의 그 홍삼 그리고 홍미삼과의 배합 비율을 적절히 할 때 우리는 승열의 부작용도 막을 수가 있고 또 이와 같이 기능성을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 실험을 할 때는 본삼, 동체 중심부의 본삼과 홍미삼을 1대1로 합한 재료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미삼의 사포닌 함량이 높기 때문에 홍미삼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놀라울 정도의 RG3, RG5, RK1 함량이 도출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재료가 본삼과 홍미삼 1대1로 합한 상태에서 36시간 물로 추출할 때 이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왼쪽에는 HPLC 시그널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 오른쪽에 요 RG5, RK1의 시그널이 보이고 이것은 RG3의 S폼과 R폼의 시그널입니다. S폼, R폼 이렇습니다. 그래서 요 RG3와 RG5, RK1의 함량이 높은 것을 기능성 강화 홍삼으로 제가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보는 바와 같이 사포닌 배당체 성분은 이와 같이 프로사포게닌 성분, 당이 일부 유리된 RG3나 RG5, RK1으로 전환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 HPLC 시그널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성분들이 존재하는 것은 바로 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위치에 있는 성분들은 줄어들고 바로 RG3나 RG5, RK1 성분이 늘어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홍삼을 2시간만 추출할 경우는 이 RG3 함량이 0.05%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추출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홍미삼의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승열의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홍삼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감히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 선생 그런 얘기 막 이런
전 세계에 다 오픈되는 이런 동영상에서 천기누설을 하면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학문과 지식은 전 인류의 그렇죠? 넓게 피고 소통하는 것이 인류의 이 건강을 위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느 특정한 산업인이나 어느 특정한 학자를 위한 그런 지식보다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수 있는 지식은 널리 피는 것이 옳다. 뭐 그런 생각에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려인삼의 승열의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홍삼 제제라고 하는 것을 제가 1대1로 지금 배합을 한 것을 추출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중국의 호남성의 호남중의학원 부속병원, 그리고 베트남의 지금은 호치민이라고 하는 도시의 전통의학병원에서 세 나라에서 이 동일한 홍삼 추출물을 가지고 승열 부작용에 대한 임상시험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 시험은 우리나라 농림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연구비였습니다. 제가 이 연구에서 이 조성물 개발을 맡아서 진행을 했는데 홍삼의 조성물을 만들 때 홍미삼의 비율을 1대1 50%로 올려줌으로 해서 승열의 부작용은 삼국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물론 홍삼 본삼류 동체 중심부만 가지고 추출했을 때는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고려 홍삼이 승열의 부작용이 있다는 소리를 서지학적인 것으로는 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이 홍미삼과 본삼의 비율을 조정함으로써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인체 적용 시험에서도 우리는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고려 홍삼이 절대적으로 승열의 부작용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삼은 동체와 잔뿌리가 이런 전근입니다. 홀바디를 추출해서 쓸 때에는 승열의 부작용이 소양인이라 하더라도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약품으로 쓰는 백삼 같은 경우는 동체만 말린 거죠. 그죠? 몸통만 말린 거. 잔뿌리 다 제거하고, 홍삼도 몸통만 잔뿌리 다 제거하고 이것을 좋은 삼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의서에서는 이와 같이 동체 중심부만 쓸 때에 이것을 따뜻하다고 했고 이것이 비위에 열이 있는 소양인들한테 승열의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한의학적인 이론을 우리가 회피할 수 있는 홍삼 제제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이와 같은 기능성 강화의 추출 시간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홀바디 전체 잔뿌리까지 있는 것을 추출해서 쓰는 것을 권합니다. 또는 몸통 이 동체 중심부의 홍삼과 홍미삼을 최소한 1대1로 배합해서 추출하는 것을 권합니다. 36시간 추출할 때 우리는 강력한 항암작용, 항당뇨작용을 갖는 그런 홍삼 엑스트랙트를 얻을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흑삼입니다. 흑삼은 이미 증숙을 3번 이상 반복해서 했기 때문에 RG3, RG5, RK1이 이미 존재합니다. 상당히 많은 양이 존재를 합니다.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RG3나 RG5, RK1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출 시간을 길게 하면 이 성분들에 변화가 옵니다. 열에 의해서. 그래서 이것은 30분만 추출할 때 기능성 성분이 가장 좋습니다. 놀랍게도 흑삼은 오래 끓이면 끓일수록 기능 성분인 RG3, RG5, RK1이
없어집니다. 변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흑삼을 제조하는 산업인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30분 이상 끓이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흑삼이 진정한 우리가 말하는 그 기능성 강화 삼류생약으로서 의미가 있다. 저는 과학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피부 백삼입니다. 이 백삼도 보통은 껍질을 까가지고 말립니다. 왜? 하얗게 만들려고. 그래서 백삼이죠. 이걸 그대로 말리면 피부 백삼이라고 하는데 이 코르크층이 있으면 쭈글쭈글하고 아무래도 누리끼리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과거에는 이것이 상품성이 떨어진다 그랬지만 오늘날은 사실은 그 성분의 함량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피부 백삼보다는 더 선호하는 그런 식자층은 선호하는 경향입니다. 자, 이와 같은 피부 백삼을 가지고 시간대별로 검토했을 때 홍삼은 내가 36시간을 제시를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48시간 추출할 때 프로사포게닌 성분이라고 그랬는데 RG3, RG5, RK1 또는 RG2 또는 뭐 이와 같은 RH1과 같은 프로토파낙사 트리올 계열의 성분까지 이 기능성 사포닌의 총합을 검토해 봤을 때 3% 이상 높은 함량을 나타냈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데 물론 이 피부 백삼은 잔뿌리가 제거된 그런 피부 백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포닌 함량은 그다지 높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가운데에서도 주로 동체 중심부로 한 이런 피부 백삼이지만 상당히 높은 함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48시간 추출을 추천해 드립니다. 다음으로 백미삼입니다. 이 백미삼은 백삼의 잔뿌리 부분만 말려서 제품화한 것이죠. 보통 미삼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이 미삼은 제가 차가운 약성이 있고 보음작용이 있다라고 제가 승열 그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포닌 함량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포닌이 강화된 제품을 개발할 목적으로 백미삼만 가지고 추출하는 조건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결과 72시간 추출할 때 RG3, RG5, RK1의 함량이 6% 이상 높은 강력한 그런 기능성 강화 조성물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추출하는 과정에서 이 논문에서 제시했듯이 18시간 추출할 때 5% 이상의 함량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72시간까지 더 추출할 때 72시간이면 거의 3일 동안을 추출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것이 기능 성분의 함량이 최고조에 달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제가 경제적인 이유나 여러 가지 의미에서 RG3 함량을 중심으로 그 성분만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18시간 추출을 추천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RG5, RK1까지 토탈 함량으로 봤을 때는 72시간 추출할 때 가장 기능성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백미삼, 백삼 이러면은 이런 홍삼 특이 성분이나 흑삼 특이 성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단순히 물로 추출을 하더라도 조건을 잘 갖추면 보는 바와 같이 홍삼 특이 성분이나 흑삼 특이 성분이 이렇게 다량 함유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특히 암의 전이가 걱정이 되는 그런 환자들의 경우 예후 관리를 위해서는 이와 같은 홍삼이나 백미삼이나 이와 같이 사포닌 함량이 높은 홍미삼이나 백미산의 함량을 높여줌으로 해서 사포닌의 함량을 높인 그런 인삼 추출물을 섭취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 제가 인삼류 생약에 대한 추출 시간을 얼마나 했을 때 가장 최적으로
기능성을 올릴 수 있는 조성물을 개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 가정에서나 또는 산업인들한테 중요한 정보가 되어 주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소 전문적인 내용이지만 동영상 한번 리피트해 가면서 잘 이해하면은 산업적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